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오늘부터 G7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 정상회의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이 G7은 정상회의 기간에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 핵 군축과 비확산, 기후변화, 세계 경제 같이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뒤 공동 성명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G7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을 상대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국에 대항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G7 정상회의 기간에 참가국 간의 다자 혹은 양자 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되는 것은 21일에 열리게 되는 한일과 한미일 정상회담인데요.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비롯해서 3국의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에 영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 베트남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사실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도 했었는데요. 일단 장마감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추려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무역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후의 재건 협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에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면서 양국 간 협력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세계 최대의 건설 시장으로서 각국 기업들에게 전후 특수를 좀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간 MOU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 연수를 하고 스마트시티나 첨단 산업단지, IT 기반 교통망 구축 같이 한국 정부 사업을 우크라이나에 현지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의 흐름 오늘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시간외에서도 또 반응이 있었는데요.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도아 엔지니어링, 해인 같은 종목들 재건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정규장 흐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운전자가 전혀 무개입된 이 주행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악천후같이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선행 기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선행 R&D 조직인 SAIT는 지난해 10월 수원에서 강릉에 이르는 200km 구간에서 운전자 무개입 주행시험에 성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주행시험은 글로벌 완성차 특별 모델에 라이다 같이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 장치를 얹어서 관련 기업이 연구 중인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기술 개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램프 구간 주행이라든지 특수목적 차량 인식, 자동 차선 변경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지 5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 역시나 흐름이 시간외에서 상당히 나왔습니다. 코아시아나 에이테크 솔루션, 넥스트칩, 모트렉스까지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식약처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을 허가 등록할 때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판매 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중국 당국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화장품 규제기관이 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국장급 양자협력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자판매증명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증명하는 서류인 판매증명서를 즉시 발급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전자 형태로 서명한 서류인데요. 이번 합의로 기존에 필요했던 종이 원본 판매증명서와 함께 원본 확인된 전자판매증명서로도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합의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이미 지난 9일에 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한 차례 화장품 종목들을 띄우는 재료가 됐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확정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의 흐름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으로는 클리오나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주가지수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코스피 200에서는 동원산업과 화승엔터프라이즈가 편출됐고요. 금양과 코스모화학이 편입이 됩니다. 이 전기 변경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시총 대비 코스피 200의 구성 종목의 시총 비중은 91.5%가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금양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씨가 홍보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다는 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일부 종목들도 KRX 3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방금 언급드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동원산업, 화승엔터프라이즈, 금양과 코스모화학,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편출과 편입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컨소시엄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음 달 28일 본격적인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다음 달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열리는 상장 폐지를 위한 임시주총 관련된 소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임시주총에서 상장 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MBK 파트너스와 UCK 컨소시엄이 함께 구성한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한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2차 공개 매수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들의 지분율은 현재 96.1%에 달합니다. 나머지 소액 주주가 한 3% 정도가 되겠죠. 일단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상장 폐지를 신청할 경우에 거래소의 기심위 측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나 공개 매수를 했을 때 조건이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 이 여부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남은 소수 지분에 대해서도 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아무래도 지금은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96.1%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보합권 정도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소식들이 좀 공식화됐기 때문에 관련 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소식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